미국집 사는 가정 10단계 같이 알아보아요. 이용한 꿀팁 10가지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가이드 줄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집 구입하는 가정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 나누어 보려 해요. 미국집을 처음 장만하는 것이라면 미국집 구매 과정 생소하실 것입니다. 미국집 장만하시기 전에 이 영상 보시고 미국집 구입 과정 잘 알아놓으신다면 미국집 구매 과정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집 구매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는 10가지 이용한 꿀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 꿀팁을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이 귀여운 돼지 인형을 보여드릴 테니 이 인형이 나오는 부분 놓치지 마시고 잘 알아두셨다가 유용한 꿀팁 잘 활용하셔서 현명하게 미국집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귀여운 돼지 인형을 갖고 나온 이유는 흔히들 돼지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돼지 꿈 많이 꾸시고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돼지 인형을 갖고 나왔습니다. 또한 부동산 구매 각 단계마다 그와 관련된 영상 링크를 영상 아래 삼각형 표시 누르면 나오는 코멘트란에 적어 놓을 테니 필요한 영상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변호사나 리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집 구입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크레딧 스코어, 신용 점수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집을 전부 현금으로 주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융자를 얻어야 하는데 낮은 이자의 융자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신용 점수가 필요합니다. 신용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점수가 620 이상이라면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얻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FHA와 USDA 론을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다른데요. FHA는 580 이상이 되면 3.5% 다운 페이먼을 할 수 있는 론을 얻을 수 있고 만약 580 미만이라면 다운 페이먼을 10% 이상 해야 하는 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USDA는 크레딧 스코어가 640 이상이라면 쉽게 융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레딧 스코어가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점수보다 낮은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크레딧 스코어를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이용한 팁 드리겠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크레딧 스코어를 빨리 올리는 방법. 그것은 바로 크레딧이 아주 좋은 사람과 카드 계좌를 같이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나 부모와 자식 간 혹은 친구 사이 혹은 아는 지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한 사람이 신용 점수가 좋고 다른 한 사람이 신용 점수가 안 좋을 경우에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이 신용이 좋은 사람의 계좌에 이름을 같이 올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크레딧 스코어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올릴 수 있습니다. 미국 집을 구입할 때 두 번째로 할 일은 집을 구입할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집을 현금으로 구입하지 않는 이상 융자로 집을 사야 하는데 융자를 마련하는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살 집을 먼저 정해놓고 융자를 구하는 경우 융자를 구하는 동안 마음에 두었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집을 알아보기 전에 융자를 먼저 꼭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집을 알아보기 전에 지금 나의 사용 가능한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융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융자에는 좋은 융자와 나쁜 융자가 있는데요. 이자만 낮다고 좋은 융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용한 팁은 좋은 융자에 관한 것인데요. 좋은 융자는 이자도 낮아야 하지만 융자 수수료도 낮아야 합니다. 이 융자 수수료 낮은 좋은 융자 찾는 법에 관한 영상 링크를 여기 위에 적어 놓을 테니 좋은 융자 찾는 방법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집 살 때 세 번째로 할 일은 집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집을 직접 보러 가기 위해서는 나를 대변해주는 리얼터가 있어야 합니다. 셀러도 리얼터가 대변하지 않은 바이어에게는 집을 보여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집을 직접 보러 다니기 위해서는 나를 대변해줄 리얼터를 찾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셀러와 바이어 모두 리얼터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리얼터와 계약을 합니다. 즉, 리얼터가 나를 얼마 동안 대변해 준다라는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용한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꿀팁은 리얼터와 계약을 하실 때 리얼터와 집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시지 말고 집을 여러 군데 본 후에 리얼터에 신임이 간다면 오퍼를 처음 나올 때에 리얼터와 계약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집을 한 곳도 보지 않은 채 리얼터와 계약을 했는데 리얼터에 신임이 안 가서 집을 같이 보러 다니고 싶지 않다면 그 리얼터와 계약한 기간이 끝나도록 기다려야 하거나 그 리얼터가 신임이 안 가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집에 처음 오퍼를 넣을 때에 리얼터와 계약하도록 합니다. 미국 집 살 때 네 번째로 할 일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오퍼를 작성하여 셀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집을 처음 구입하시는 분은 이 오퍼라는 말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오퍼가 무엇이냐 하면 바이어가 자신이 생각하는 집 가격을 셀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셀러는 바이어의 가격을 승낙할 수도 있고 다시 새 금액으로 바이어에게 물어보는 카운터 오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오퍼에는 집의 가격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퍼 문서 자체가 계약서라는 것입니다. 셀러가 바이어의 오퍼를 수락하게 되면 이 오퍼에 있는 내용이 전부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오늘 네 번째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퍼를 하시기 전에 이 오퍼에 있는 내용을 리얼터와 반드시 확인하시어 계약서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내용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오퍼, 즉 계약서에는 집 가격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적습니다. 집의 법적 주소, 클로징 날짜, 오퍼 회신 날짜 기한, 계약금, 부동산비 등 집 구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적습니다. 계약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바이어를 대변하는 리얼터가 작성합니다. 그러니 계약서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리얼터에게 꼭 물어보셔서 그 계약서 내용이 내가 원하는 내용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집 살 때 다섯 번째 할 일은 오퍼가 수락이 되었다면 어니스트 머니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어니스트 머니는 계약금인데요. 바이어가 바이어의 리얼터에게 지불하면 리얼터가 자신의 부동산 회사의 계좌에 입금해 보관하거나 클로징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보관합니다. 어니스트 머니는 보통 집값의 1에서 2% 정도 지불하는데 집값이 30만 불 이라 하면 30만 불의 1에서 2%는 3,000불에서 6,000불입니다. 그러니 그 계약금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1,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다 지불해야 할까요? 여기서 다섯 번째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꿀팁은 계약금의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약금이 보통 1, 2%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그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금은 바이어와 셀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또는
바이어의 마음대로 계약금을 내면 됩니다. 또한 계약이 잘 진행되면 문제가 없지만 계약이 결렬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잃지 않는 법에 관한 영상 여기 올려놓았으니 확인하셔서 계약금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미국 집 살 때 6번째로 할 일은 구매할 집에 인스펙션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집을 구매할 때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는데요. 만약 인스펙션 중에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그 문제를 셀러에게 알리고 집 수리에 관한 내용을 셀러와 협의합니다. 수리 금액을 바이어가 돈으로 받을지 아니면 셀러가 집을 수리해 줄지를 협의합니다. 만약 협의에 따라 집 수리가 되었다면 그 결과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6번째 유용한 꿀팁 드리겠습니다. 이번 꿀팁은 집 계약을 하였지만 나중에 집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계약서 내용 중에 이 인스펙션에 관한 내용을 인스펙션 컨틴전시라고 합니다. 인스펙션 기간은 보통 10일입니다. 이 10일의 인스펙션 기간 중 집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의 각 주에서 인정한 계약서를 사용했다면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미국 집 구입할 때 7번째로 할 일은 셀러에게서 구입할 주택에 관한 디스클로저 스테이먼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 법은 디스클로저를 통해서 셀러로 하여금 자신이 집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을 바이어에게 알려주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셀러는 자신이 집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을 디스클로저 스테이먼에 기록한 후 바이어에게 보냅니다. 바이어는 그 내용을 확인 후 셀러의 디스클로저 내용에 동의를 한다면 서류에 사인을 하고 셀러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바이어가 셀러의 디스클로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동의를 할 수 없다면 바이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7번째 이용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바이어가 셀러의 디스클로저 스테이먼 내용에 동의를 할 수 없다면 계약을 계속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계약을 취소하고 어니스트 머니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집 구입 과정 중 셀러의 디스클로저는 필수 과정이고 이 과정이 바이어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집 살 때 8번째로 할 일은 바로 클로징 날이 되기 전에 클로징 서류를 대출회사로부터 받아 클로징의 금액 내역을 모두 확인하는 것입니다. 클로징 상세 내역서에는 집 구입에 관련한 모든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얻으신다면 클로징 3일 전부터 융자회사로부터 이 서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집을 구입하신다면 클로징 회사로부터 클로징 내역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꼭 확인하셔서 내 자금이 어디에 쓰였으며 불필요한 곳에 자금이 쓰이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클로징 비용 중에는 불필요한 수수료도 많이 있는데 클로징비 내역을 잘 알고 있다면 그 비용들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8번째 이용한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융자를 얻으셔서 집을 구입하는 것이라면 클로징을 월말에 하여 클로징 날에 낼 융자이자를 아주 적게 내도록 합니다. 미국에서는 클로징 달 다음 달에는 모기지를 내지 않고 클로징 달 다음 달부터 모기지를 냅니다. 그래서 클로징 날에는 클로징 달에 대한 융자이자를 미리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징을 월말에 한다면 클로징 날에는 클로징 날에 대한 융자이자를 하루치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 클로징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하시길 원하신다면 클로징을 월말에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이외에도
클로징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 링크를 여기 적어 놓을 테니 확인하셔서 클로징 비용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집 구입할 때 9번째로 할 일은 클로징 날에 서류에 사인을 하여 클로징을 한 후 잔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서류에 사인을 할 때는 그 서류가 무슨 내용인지 꼭 확인을 하고 만약 잘 이해가 안 간다면 클로징을 도와주고 있는 클로징 에이전트한테 물어보고 서류에 사인하도록 합니다.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로징을 할 때 클로징을 해주는 클로징 컴퍼니에게도 클로징을 해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클로징 컴퍼니를 여러 군데 알아보아 견적을 내어보아서 조건이 좋은 곳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미국집 구입할 때 10번째로 할 일은 이제 방금 구입한 집의 열쇠를 받고 집에 입성하면 미국집 구입 끝! 하지만 클로징이 끝나고 바로 하우스키를 받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나 이틀 또는 며칠 후에 키를 받기도 합니다. 클로징도 끝나고 돈도 다 주었는데 집에 이사 들어갈 수가 없으면 정말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10번째 이용한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를 피하려면 계약서에 집 열쇠 또는 집 비밀번호 키를 받는 날짜와 시간을 꼭 적어 놓도록 합니다. 계약서에 클로징한 날에 열쇠를 받는다 라고 기록을 하고 또 그 시간도 꼭 기록을 하여 클로징을 하고 바로 이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집 구입하는 10가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집을 구입하는 첫 번째 단계는 좋은 조건의 집 융자를 받기 위해 크레딧 스코어를 잘 관리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사용 가능한 자금과 융자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며 세 번째는 구입할 집을 알아보고 네 번째는 셀러에게 오퍼를 하고 다섯 번째는 어니스트 머니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구입할 집에 문제가 있는지 인스펙션을 하고 수리를 하였다면 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셀러에게 디스클로저 스테이먼을 받아 확인을 하고 여덟 번째는 클로징 비용 세부 내역서를 융자회사나 클로징 회사로부터 받아 금액과 지출처를 잘 확인하고 아홉 번째는 서류에 사인을 하여 클로징을 하고 클로징 비용을 납부한 후 열 번째는 집 키를 받고 집에 이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집 구매하는 과정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